우리나라는 전쟁을 싫어하고 싶은 역사가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더라도 핵의 원리를 일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 전기제품이나 기타 등의 기계들과의 호환성 등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은 개발하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모습이 아닌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동유럽에서 전선을 만드는 동시에 최첨단 미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 대규모 공급되면서 러시아군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진격하지 못하자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세르게이 아브로프 외무장관이 현재 핵전쟁 위험은 실제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두고는 위험이 실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핵보유국이 핵전쟁을 막자는 공동성명 원칙을 언급하면서 서방이 지금의 위험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지도자들이 핵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서명했다. 그 원칙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우리는 그 원칙을 기준점으로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처음에 러시아가 핵을 언급했을 당시에는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1% 미만으로 분석됐지만 이번 러시아의 핵 언급은 지난번과 무게가 다르고 현재 러시아가 궁지에 몰린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 전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5,9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5,428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패스에 따르면 러시아군 핵탄두 비축량은 약 4,497개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해체를 앞둔 퇴역 핵탄두도 약 1,500개로 모두 합치면 5,997개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또 약 1,500개의 현역 핵무기와 4,500개의 비축 무기가 있으며 지상과 잠수함, 폭격기의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 KT였습니다. 현재 핵탄두들은 100에서 1000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핵폭탄인 차르본바는 50메가톤 마운틴에 달합니다. 지금의 발달된 핵무기가 터지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요.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 피마에 따르면 100킬로톤의 핵무기가 폭파하면 통상 폭발 지점 반경 1.8km는 완전 파괴, 3km는 심각한 파괴, 5km는 중대 피해, 8km는 피해를 받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경계는 핵무기 피해를 화구방사선, 충격파, 열복사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50킬로톤 핵무기를 기준으로 반경 900m는 고열의 플라즈마 화구가 대부분 물체를 소각 증발시킵니다. 반경 2km는 핵무기에서 발산하는 방사선으로 인해 노출된 사람들이 수시간 혹은 몇 주 내로 사망합니다. 반경 7.5km는 강한 충격파로 인해 건물이 붕괴하고 고막 파열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되며 10.5km 지점까지는 열복사선으로 인해 3도 화상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100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공중 폭파하면 사상자가 192만 명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충격 발표가 나오자 한국과 미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 비회원국과도 우크라이나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토 파트너국이라며 다가오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때 한국을 초청할 것이라 시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사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여러 번 언급하며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국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바로 천궁II.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천궁 11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궁II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저고도에서 기동하는 미사일 위협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탐지체계, 머리에 해당하는 작전 통제체계, 주먹에 해당하는 요격체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상의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바다의 이지스함 레이더라는 매우 우수한 탐지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100% 탐지할 수 있습니다. 통제소에서 발사를 명령하면 현재는 패트리엇과 천궁이가 하늘로 날아오르며 머지않아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 롱레인지 서페이스2 에어 미사일도 추가될 것입니다. LSAM은 패트리엇, 천궁I보다 넓은 지역,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도 천궁 11의 성능에 관해 4조 원어치를 사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 국가로서 천궁 11을 전면에 배치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써 리더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천궁 11을 필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시 한국도 배상금 지급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만약 이 같은 침공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한다면 이른바 국제 질서 역시 사라지게 된다라며 러시아가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이렇게 대대러시아 제재에 가장 앞장서자 푸틴은 한국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의 공급망 붕괴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대한항공에 1,1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 KE529편은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공유할 때 러시아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한 채 이륙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세관에 러시아의 법제와 절차에 따라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과했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 관세 당국의 조치는 일종의 보복성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1년도 더 지난 일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나토 가입에 이어 미국, 그리고 유럽국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LNG를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이 미국 혹은 유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여름까지 LNG 물량 일부를 유럽에서 사용하도록 전용한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서방 제재에 맞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두 나라가 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다면서 루블화 결제에 동의할 때까지 공급 중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사우디 등을 최후 원국으로 둔 한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LNG선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국이 이들에게 LNG를 대규모 공급해줌으로써 러시아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대한민국의 가장 우호적이고 우리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바로 인지하고 있고 독도가 한국 땅인 걸 인정하는 러시아와 적대 관계되는 것 반대합니다. 나토 가입 요청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명하게도 거절했어요. 나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고 유럽의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는 바로 우리 군인들 파견하고 우리 무기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다들 예언하는데 왜 거기에 휘말리나요? 연해주, 사할린 등 러시아 싸게 사오고 나서 생각할 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러시아에
전비 대주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나서서 나토 가입, 러시아 제재, 국익을 먼저 발로 찰 일 없음. 러시아와 등을 지면 후회하는 날이 온다. 러시아와 항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여 서방 국가를 공격한다면 러시아도 핵 공격을 받을 텐데, 그렇다면 러시아가 핵까지 맞아가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서양연합이 이번에는 러시아와 조선의 민족혈맹들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잠시 2차가 휴전 상태였는데 다시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분명한 것은 조선의 제1이 3군은 견고하고 대한민국도 합세하면 19세기 때처럼 허무하게 일제를 앞세운 서양연합에 또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36년을 당한 만큼 복수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체화 독재화되는 요인은 일본 매우 무반성 식민국수 빚쟁이들과 아베노믹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토 가입 반대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다칠 수 있어요. 그냥 구경이나 합시다. 우크라가 독도를 일본 거라 했으니 그들을 봐줄 필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